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비 확보액을 집계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비 8조 원 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게 됐는데요. 주요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고 국비 확보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8월 31일 정부는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을 목표로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받는 국비나 또 지원 분야도 달라질 텐데 먼저 내용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네, 예, 일단 좀 초슈퍼 예산 예. 어떤 600조를 넘어섰습니다 이제요. 그래서 사실 재정적인 정책 수단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예. 직접적이기 때문에 또 파급 효과가 커서 가장 정부에서 선호하는 수단이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가장 어떤 효과적인 어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번에 예산의 어떤 집행이 아마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예. 2020년도 내년도 중점 프로젝트별로 보면은 특히 경제 회복과 양극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졌거든요. 그쵸. 그래서 신양극화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좀 적게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 효과적인 어떤 집행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비해서 뉴딜 관련된 한국판 뉴딜 정책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예산이 많이 이제 집행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질적인 이제 문제인데 국가적인 문제인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 집행 부분이 크게 이 세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경제 안정화를 좀 기하면서 어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번 재정적인 수단이 어떤 활용될 어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산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는 올해 대비 5천여억 원이 증가된 역대 최고 수준임을 밝혔습니다. 이 시간 되면 이 지자체마다 국비 확보 성과를 발표하는데 그만큼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가장 근본적인 어떤 이유는요. 지방 재정이 어떤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방 재정의 어떤 그 자주도라든가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중앙 정부 예산이 크면은 그만큼 파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으로 이제 돌아오는 어떤 크기도 좀 클 것이라는 기대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어떤 부산시 예산도 이번에 국비 확보가 좀 역대 최대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자체 세입 구조가 좀 상당히 좀 전국 지역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취약한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방 재정 자립도가 41.48%인가요? 그 정도 수준이라서 예. 상당히 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방 재정 자주도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자주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산시 같은 경우 58.99%로 이것도 해마다 좀 지방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지역의 여건, 재정적인 여건이 좀 안 좋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해마다 어떻게 하면 국비를 많이 따낼 것인가가 이 부산시에 있어서는 중요한 어떤 과제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 이제 지방재정 같은 경우에 부산시에 있어서도 이 복지 비용이 증가하고요. 갈수록 이제 세입은 또 감소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국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제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지방재정 조달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국비 확보에 있어서 어떤 타당성, 어떤 지역의 어떤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에 관한 어떤 논리적인 그런 어떤 정연성도도 잘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국비 증가가 우리 지방 재정을 좀 약화시키는 또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의존도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거를 잘만 쓴다면은 지방 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예컨대 지방이 이제 국비를 투입했을 경우에 어떤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경제 활성화 되면은 그만큼 지방 재정의 건전성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약간 어떤 한계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예. 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좀 아주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노력이
어떤 지방 정부에서 특히 부산시에 있어서 아주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해가 지날수록 지방 재정 자립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 또한 문제점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매년 지자체는 저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부산시는 어떤 노력들을 해왔습니까? 예, 그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에 있는 여야 정치권 국회의원들 부산 지역에 이제 부산 경남이라고 이제 크게 좀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같은 여야 정책 협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어떤 정부에서 예산 편성하면은 국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입장에서도 어떤 지역의 부산 지역의 어떤 의원들의 어떤 활약, 어떤 뭐 지원이랄까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산시에 있어서도 지난 5월부터 이 정치권과 어떤 전략을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야 예산 정책 협의를 개최를 해왔고요. 이건 연례적으로 이제 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박 시장이 그 1년여 이제 임기 중에 이제 성공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 취임 한 달 만에 곧바로 이제 이런 예산 확보 작업을 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하고 이제 아주 협의를 필요하고요. 예. 근데 부산시 입장에서 이제 어떤 어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보를 위해서요. 그래서 재정 당국인 주무부처와 이제 소통을 강화해서 이 부산시가 확보해야 될 예산 그거를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총력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이 크게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박 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이 관련된 공무원들이 이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해서 현안 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그 필요한 어떤 필요성을 이제 역설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이제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성과를 얻은 그런 어떤 결과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비 확보를 위한 부산시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국비 확보 현황을 통해 살펴본 부산시의 내년도 주요 사업들도 살펴볼까요? 예, 아주 다양한데요. 예. 일단 어떤 단위가 큰 규모로 지금 측면에서 보면은요,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제 산단 대개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44억으로 이제 가장 크게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국제 관광도시 육성에 이제 100억 규모. 예. 또 이제 에코 델타 시티 사업이 있거든요. 부산시가 이제 세종시와 더불어서 이제 어떤 시범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이제 3,906억 정도. 그리고 북한 재개발 1단계 사업으로서 4,194억 정도고요.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국비 지원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이제 사상공업지역 재생이라든가 이른바 부산형 뉴딜 사업에 있어서 이제 투입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규모가 큰 단위 사업이고 그리고 부산시가 이제 올해 그 정부에서 이제 확정된 디지털 경제 예. 이것도 이제 박 시장이 처음부터 강조한 부분이긴 한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부산 경제를 어떤 미래 산업을 좀 더 어떤 전향적으로 구조 고도화시키겠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씨앗 사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걸 예. 통해서요. 그래서 친환경 중소 선박 기술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 랩 실증 단지 조성 사업. 그리고 이제 광안 남천동 일원의 분류식 하수관로 시설 사업. 이거는 단위가 작긴 한데 지역이 현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디지털 경제를 통해서 미래 산업 구조로 대응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집행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좀 약간 이제 SOC 관련된 사업이라고 쓰는데요. 예. 사회 간접 자본 관련된 사업으로 뭐 이거는 사실 부울경의 어떤 현안 사업이긴 한데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에 이제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 일일 생활권 1시간 생활권 형성하기 위한 목표에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엄궁대교 건설 사업이라든가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 그리고 만덕 센텀 내부 순환 고속도로 사업 이건 이제 도로 건설 사업들입니다. 예. 이런 SOC 관련된 사업에 또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문화 분야의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이러한 사업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부선 철도 효율화 관련 사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인데 당초 신청했다가요. 그리고 그리고 수산식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이런 거는
당초 신청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반영이 됐고요. 이런 어떤 작은 몇 가지 이제 사업들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뭐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예산 어떤 처음 국무회의에서 통과해가지고 안이 확정되고 이제 의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 과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정치적인 게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는데 예. 이때 이제 부산시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어떤 노력을 이제 기울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의 주요 내년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산의 일부 사업들은 정부 계획 안에 포함되지 못했는데 최종안은 아닌 만큼 추후적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부 예산안 편성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정부가 이제 예산 나라 살림을 챙기는데 1년 거의 프로세스는요. 1년 내내 이루어집니다. 예. 어떤 이제 기재부 그리고 국회 다시 또 기재부 뭐 근데 먼저 이제 기재부에서 보통 전년도 12월까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말까지 2020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함께 각 부처의 이제 5개년 계획 관련 예산을 이제 어떤 수립을 예. 중기사업계획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각 예산 지침에 의거해서 이제 제출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1월 말까지 내년 1월 말까지 이제 제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에 이제 기재부에서 중앙부처와 차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이제 내려다 주면은 그거 가지고서 이제 국무위라든가 재정전략회의 그걸 통해서 4월경 부처별로 지출 한도를 이제 통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1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의회로 가서 이제 하반기에 각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어떤 제출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심의 과정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회에서 뭐 각 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정특별위원회, 이제 본회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산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 나라 살림이 결정되는데요. 예. 하나하나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실 부산시 입장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정치적이면서 전략적인 그런 어떤 그리고 이제 아주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논리적인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객관적인 근거,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매 단계마다 이런 어떤 부산시가 어떤 필요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어떤 그 필요한 활동들을 해야지만이 그 예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국회에 이제 제출된 정부 예산안이 상임위 예산특별결산위원회라든가 예결위, 개수소위 그리고 본회의 과정 거쳐서 보통 12월 2일 날 확정됩니다. 예. 해마다 제대로 12월 2일 날 맞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질적인 하나의 문제점이긴 한데 뭐 올해도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요. 일단 12월 2일 날에 최종 확정해서 나라 살림에 대한 것이 이렇게 결정되는데 그때까지는 부산시에서도 이제 전력 투구를 해야 되겠죠. 예. 국비 확보의 가장 큰 고비인 4월과 5월은 지났지만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매년 4월부터 국비 배정을 위한 전국 지자체 국비 확보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재정의 어떤 자립도라든가 예. 저주도가 좀 취약하다, 낮다는 또 계속해서 이게 좀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는 그만큼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에 있어서 세입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보통 정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세출을 먼저 결정합니다. 예. 나가는 걸 결정하고 세입은 좀 불확실성이 좀 크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경우에는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하는데 어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 자체적인 세입이 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 어떤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클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흔히 말해서 이제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 정부 재정에 대한 어떤 의존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지방 재정의 한계에 의해서 어떤 국비 확보가 어떤 절실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이런 어떤 국비 확보를 위해서 뭐 이제 예산 철만 되면은 가서 국회라든가 또 이제 중후부처에 가서 이제 거의 죽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거의 한 달 내내 가서 관련된 예. 공무원들이 거기서 이제 좀 만나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국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쉬운 기회는 아닌 거라고 이제 얘기됩니다. 그래서 예. 지자체가 추진하는 특히 만약에 대규모 어떤 국책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지방 재정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예. 사실 국비 없이는 안 됩니다. 예컨대 그렇죠. 지방 부산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엑스포를 만약에 한다든가 뭐 저 공항 건설을 한다든가요. 근데 이런 거는 국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한 이제 지역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재정 확보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예.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어떤 치열한 게 7, 8월 달 여름에 상당히 좀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힘든 그런 어떤 예산 확보 경쟁을 벌였던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는요, 불효불급한 그런 어떤 것을 좀 과감하게 어떤 정리하고요, 받아온 국비를 어떻게 좀 잘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에 있어서도 현안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우리 지방 부산시 공무원들이 좀 창의성을 발휘해서 좀 주무부처라든가 국회의원들한테 좀 지원 사격을 잡아서 당초 우리가 정한 어떤 예산을 어떤 국비를 확보하는데 좀 더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좀 파트너십이랄까요? 예. 일단 부산시가 이제 지역의 정치권하고 특히 이제 또 이제 다른 지역과 어떤 연대나 협의를 통해서 예. 이런 어떤 필요한 예산들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필요하면서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지역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지역의 가치를 잘 반영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특이성을 갖고 있는 어떤 창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업에 대한 창조성과 더불어서 파트너십의 어떤 유지에 있어서도 운영에 있어서도 창조성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의 어떤 시기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그때마다 필요한 어떤 전략들을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하는 그런 어떤 우를 범치 않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의 어떤 흐름, 동향, 추이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예. 특히 정부에서 특히 역점 드는 것이 이제 한국판 뉴딜 사업이니까 부산시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대응할 만한 지역 사업, 뉴딜 성격의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제시한다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이게 이제 발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의 논리를 잘 개발해야 됩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중앙정부,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은 이제 그것을 상당히 중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성 개발이 아주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중앙정부가 고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한두 번 실패했다고 가지고 자존심 갖고서 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뭐 어떻게 보면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하는 식으로. 예.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모아져 가지고요. 어떤 그 국비 확보 과정에서 이제 좀 어떤 전략적으로 구사될 수 있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국비 확보를 통해서 내년에도 부산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부산 시민으로서 어떤 네. 사업이 가장 기대되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정부 재정, 중앙 정부든 지방 재정이든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는 예. 상당히 좀 저는 약간 좀 만족스러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 일단 재정 확보된 것 중에서 특히 단위가 큰 것들 있죠. 제 나름대로 관심은 뭐 에코델타 시 사업이라든가요, 산단 대기조 사업이라든가 아주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그 전부 다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단위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좀 허투루 너무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작은 거는 그만큼 세세하기 때문에 좀 우리 신경 써서 할 수 있는데 큰 거는 워낙 등치가 크니까 그냥 몇 억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일수록 더 시민 입장에서 아주 감시의 눈초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시민들은 상당히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잘 몰라요. 특히 조직화된 어떤 시민단체, 예산 관련된 단체들의 어떤 활약이 좀 필요하고요. 또 지방의회에서도 이 확보된 예산이 얼마만큼 제대로 잘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잘 어떤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예. 뭐 이게 그냥 공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특히 이제 뭐 8조 원 시대에 열린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써서 극대화시킨 예산으로 보다 좀 시민들한테 좀 체감되는 것이 좀 와닿을 수 있는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예. 예산 집행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확보만큼 또 중요한 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대한 효율성 예. 문제인 만큼 예.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 확보 경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극적인 국비 확보 시책 추진과 전략적인 접근으로 부산시가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이시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